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엄격한 제한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살에서 11세까지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고 호주도 아동 접종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유럽 상황이 계속 좀 심상치가 않죠. 네. 독일 확진자 폭증세는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 그 이웃 나라죠. 오스트리아도 코로나가 확산일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지난 10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13,1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팬데믹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3%로 주변 서유럽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15일 0시부터는 12세 이상 미접종자는 외출이 제한되고요. 위반 시 최대 1,450유로, 약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9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러 가는 길이거나 아니면은 출근을 한다든지 식품 구매, 또 산책 등을 위한 기본적인 외출은 허용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열흘 동안 시행이 되는데 전체 인구 9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접종을 하게 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오스트리아 상황 살펴봤는데 지금 네덜란드도 상황이 계속 악화하다 보니까 봉쇄 조치를 다시 꺼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도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넘어서면서 지금 상황이 악화하자 네. 정부가 봉쇄 조치를 일부 재가동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부터 모든 슈퍼마켓과 식당, 술집은 오후 8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있고요. 비필수 상점들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3주간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시 시행돼서 일반 가정 내 방문객은 4명까지로 제한되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 재택근무도 권고됩니다. 각종 공공행사는 중단이 되고 이번 주 열리는 노르웨이와의 월드컵 예선전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다만 학교는 계속해서 문을 열고 외출 제한은 일단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 접종 문제를 둘러싸고 그냥 각국의 고심도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 이 백신 접종이 승인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지금 접종이 이루어져 왔는데 어린이들 역시 화이자로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5세에서 11세 아이들에 대한 접종 승인 결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접종 개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의 나흐만 아쉬 최고 행정 책임자는 아동 접종이 지체되는 유일한 원인은 백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2, 3일 내로 주문한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전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고요. 예. 이스라엘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1회 접종량을 성인의 3분의 1 수준 10마이크로그램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회차와 2회차의 접종 간격은 오는 17일 이틀 뒤에 열리는 백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아이들의 백신 접종은 부모의 선택에 달렸지만 자신은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면서 자신도 막내 아들에게 이 나이에 해당하는 막내 아들에게 백신을 맞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호주 아니겠습니까? 네. 호주도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차가 한 90%가 넘고 2차도 83%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렉 헌트 호주 보건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호주 의료규제 당국이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초에는 이 검토 과정이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토 결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의학 전문가들의 손에 달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의 코로나19 TF팀장인 존 프레웬 중장은 어린이들에게 접종할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을 시행을 하거나 검토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에 이어서 칠레와 인도네시아, 또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12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아이들의 접종을 강요하지는 않고 가족들이 신중하게 각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 소식도 알아보죠. 최근에 일본의 마코 공주, 이 왕족 신분을 벗고 일본과 이제 결혼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네. 결국 이제 남편과 미국으로 떠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으로 일본 왕실을 이탈한 뒤에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마코 전 공주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대학 동기와 결혼해 왕족에서 평민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남편 고무로 게이 씨와 함께 신혼집을 마련해 놓은 뉴욕으로 어제 출국했습니다. 지금 출국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마코 전 공주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남편의 뒤를 따라 탑승구로 가면서 환송 나온 사람들에게 간간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장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마코 전 공주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혼인신고만 하는 방향으로 성사가 됐죠. 부친 후미히토 왕세제가 이 결혼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왕실 예법에 따른 의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마코 전 공주는 왕실에서 이탈할 때 받을 수 있는 15억 원가량의 일시 정착금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고무로 씨는 최근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 2월 시험을 다시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전 공주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해외 생활은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며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예. 그 바람이 그렇지만 한동안 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취재진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